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노트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동사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부정부터 살펴볼 건데요. 동사를 부정할 때 뿌를 붙여서 부정할 수도 있고 메이와 비에를 붙일 때도 있죠.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오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앞에 뿌를 붙이면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동사 앞에 메이를 붙이면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 앞에 비에를 붙여서 부정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각각의 예문들을 한번 볼게요. 我抽烟, 抽烟, 담배를 피우다 라는 뜻이죠. 또 똑같이 我抽烟 있고요. 你抽烟 있는데 각각 다르게 한번 부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我不抽烟 이라고 하면 나는 담배 피지 않는다. 저 담배 안 핍니다. 저 담배 안 펴요. 이렇게 얘기할 때 我不抽烟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같은 문장을 메이로 한번 부정해 볼게요. 抽烟 동사 앞에 메이를 붙이면 我没抽烟 저는 담배 피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이번에는 비에를 동사 앞에 붙여볼게요. 그러면 你别抽烟 너 담배 피지 마,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돼요. 자, 이번에는 我说话를 한번 더 다르게 부정해 볼게요. 我不说话 하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 말 안 해. 나 삐졌어. 나 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我没说话 라고 하면 나 말을 하지 않았어. 나 말 안 했는데? 나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죠. 이번에는 你别说话 라고 하면 또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他今天来 라는 표현. 라이라는 동사를 다르게 한번 부정해 볼게요. 他今天不来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오늘 오지 않는다. 그는 오늘 안 와요. 걔 오늘 안 와.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他今天没来 라고 하면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你今天别来 今天别来 너 오늘 别来 오지 마. 이렇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我每天吃晚饭 저는 매일 저녁을 먹습니다. 라는 말 뿌를 한번 넣어볼까요? 我每天不吃晚饭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매일 저녁밥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다. 저 다이어트 하거든요. 저 매일 저녁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我今天没吃晚饭 이러면 나는 오늘 吃 동사 앞에 매일을 붙여서 먹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저녁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고파요. 엄마 밥 좀 차려주세요. 저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你这几天别吃晚饭了. 너 요 며칠 동안 别 하지 마세요. 吃晚饭. 吃晚饭 저녁 먹는 걸 하지 마세요. 비에와 러를 써서 여태까지는 했지만 이제 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며칠 후에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 그래서 아니면 촬영을 해야 돼.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저녁밥 먹지 말고 굶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지 마세요. 비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 앞에 뿌는 하지 않는다. 동사 앞에 메이로 부정하면 하지 않았다. 동사 앞에 비에로 부정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동사의 중첩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는 중첩할 수 있어요. 왜 중첩하냐? 동사를 중첩하면 좀 뭐뭐 해보다 라는 시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중첩한다는 것은 2번 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这是我做的菜 이건 내가 만든 요리야. 你尝尝吧. 너 맛 좀 한번 봐봐. 시도해봐. 맛 좀 봐봐.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장장, 장이라는 동사를 중첩해서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잠시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동작이나 행위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我们休息休息吧. 우리 休息라는 동사 2번 써서 休息休息吧. 우리 잠시 쉬어요. 우리 좀 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동작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진 효과가 나타난대요. 동사를 2번 쓰면 예를 들어서 请大家一起看看吧. 자, 여러분 같이 看看吧. 좀 봅시다. 좀 가볍게 말투를 부드럽게 얘기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동사를 한 번 쓰면 칸, 봐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한 명령절하면 칸칸봐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워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사를 중첩할 때 어떤 형식으로 중첩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똑같은 음절을 2번 쓰는데요. 1음절, 음절이 하나인 동사를 중첩할 때는 이렇게 AA 형식으로 중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我可以试试吗? 내가 좀 시도해봐도 돼요? 뭐 입어봐도 돼요? 신어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是이라는 동사를 2번 써서 可以试试吗? 试试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번에는 음절이 하나인 동사를 A, E, A라고 해서 중간에 한일자를 넣어서 중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我要下车. 저 하차하려고 합니다. 让你让. 좀 양보해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让你让. 이렇게도 중첩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让이라고 중첩하는 것보다는 让你让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중첩 형식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음절이 2개인 경우, 이 음절인 경우에는 A, B, A, B로 중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请给我介绍介绍. 부탁해요. 给我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介绍이렇게 A, B, A, B로 중첩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이합동사 형식인데요. 이합동사의 경우에 앞에 A만 동사이기 때문에 A를 2번 쓰고 뒤에 목적어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继续聊聊天好吗? 聊天이란 나이가 이합동사죠. 聊가 떨다, 티엔이 수다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다 좀 떨까요? 계속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聊天이라고 중첩하지 않고 리어만 동사이기 때문에 聊聊天 이렇게 중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동사의 앞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순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데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쓰는 것과 동사 뒤에 쓰는 것들을 볼게요.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할 때 어순 배열이에요. 자, 동사 앞에는 여러분 이렇게 부사나 조동사나 계사와 같은 부사어가 붙을 수 있고요. 동사 바로 뒤에는 동태조사들이 붙고요. 그리고 이 동사 수로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붙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 하나하나씩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동사와의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동사 앞에 부사를 붙여볼게요. 예를 들면 我们 우리가 是입니다. 韩国人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제가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모두라는 부사를 붙여주고 싶어요. 부사의 위치는 是이라는 동사 앞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我们都是 우리는 모두 다 한국인입니다. 부사를 동사보다 먼저 써주세요. 자, 두 번째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도 동사보다 먼저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我学汉语 나는 배워요 중국어를. 그런데 여기다가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라는 조동사를 쓸 때는 学 동사 앞에 我想学汉语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我说汉语 나는 말한다 중국어를. 그런데 여기다가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나 중국어 할 수 있어, 회이라는 조동사를 써주고 싶다. 그러면 회이 조동사도 说 동사 앞에 쓰시는 거예요. 我会说汉语 이렇게요. 또 我去中国留学 나 중국으로 유학 갑니다 라는 문장에서 나 중국으로 유학을 갈 거예요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야오를 쓸 때는 바로 이 자리, 동사 앞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개사구를 한번 볼게요. 개사구는 전치사구라고 할 수 있죠. 얘도 동사 앞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我看电视 나는 봐요 TV를. 근데 내가 집에서 TV 봐요. 집에서 라는 전치사구, 개사구를 넣어주시고 싶을 때는 집에서 在家 라는 개사구는 칸이라는 동사보다 먼저 쓰는 거죠. 두 번째, 我打电话 나는 전화를 걸어요 라는 문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그 사람에게 라는 개사구를 넣을 때는 동사 앞에 써주세요. 我给他打电话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동사 뒤에 동태조사들을 붙일 수 있는데 동태조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러, 저, 꾸 세 가지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칸이라는 동사 뒤에 다른 동태조사를 붙여볼게요. 러라는 동태조사를 붙이면 칸러, 봤다라는 완료이고요. 칸저, 저라는 동태조사를 붙여주면 지속으로 보고 있다가 돼요. 마지막으로 꾸어라는 동태조사를 동사 뒤에 붙여주면 경험의 상태로 본 적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동태조사 러, 저, 꾸어 세 가지는 반드시 동사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보어가 있는데요.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할 때 그 뒤에 보어를 붙여서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보어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슈어 말을 하는데 참 잘한다라는 정도를 보충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슈어라는 동사 뒤에다가 정도 보어를 붙이는 거예요. 说得很好 이렇게요. 또 再说 다시 말하다. 말하다라는 동사 뒤에 한 번이라는 동량보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동량보어도 동사 뒤에 한 번은 一遍 처음부터 끝까지 2遍 한 번이라는 동량보어를 슈어 뒤에 붙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칸러 봤는데 얼만큼 봤는지 실량보어로 1시간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1시간 봤어요 라고 할 때는 칸러 뒤에 1个小时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동사 뒤에 얼만큼의 양으로, 얼만큼 시간의 양으로 이 동작을 했는지 실량보어를 뒤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들다, 잡다, 쥐다라는 동사 나 뒤에다가 방향보호로 나오다라는 방향을 써주고 싶어요. 한마디로 들어서 나오다, 꺼내다를 얘기하고 싶을 때 나라는 동사 뒤에 出来, 나오다라는 방향보호를 붙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사 시의 뒤에다가 결과보호로 쓴 결과 틀렸다, 잘못 썼다 라고 얘기할 때 시의 뒤에다가 추어라는 결과보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의 추어러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가능보어로 티응 듣기는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가능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가능보어를 붙이실 때는 역시나 팅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팅부동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보시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다 쓰는 아이들 부조개, 부사, 조동사, 개사들은 동사 앞에다가 써주셔야 되고요. 동태조사 르, 저, 꾸어는 동사 바로 뒤에 붙여주시고요. 보어로 정도보어, 동량보어, 실량보어, 방향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도 동사 뒤에, 수러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를 준비해서 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